네,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이드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일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먼저 임대사업자 유형부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내놓을 때 앞에다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런 캐치프레이즈,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나왔고요. 먼저 유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기업형 형태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준공공 임대사업자, 즉 장기 임대입니다. 10년 보유에 8년 임대, 그다음에 단기 임대는 5년 보유에 4년 의무 임대 기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은 변경사항 위주로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말경에 시행된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이번 대책이 나왔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등록을 하실 때는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실 때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점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등록 요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이라든지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든지 이번 기회에 신규 취득한 주택도 가능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금액 기준하고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세금적인 측면, 즉 양도세나 종부세 측면으로 가면은 기준 시가 6억 이하, 그다음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만 이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면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번에 등록 요건 중에서 등록 절차가 그동안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구청 가고 세무서 가고 물건지 가고 거주지 가고 아주 복잡했는데, 이번에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해서 지금 시스템을 이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이제는 한 군데만 가도, 예를 들어 구청을 가면은 바로 세무서하고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은 몇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의무 임대 기간을 꼭 준수를 해야지요. 하지 않으면 이제 최대 과태료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나 같은 임대사업자끼리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연간 임대료 상승 5% 초과 금지. 이게 사실상 이게 전월세 상한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연간이지만은 계약갱신 기준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환산식은 기준금리 지금 1.5%죠. 거기다가 3.5%.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5%로 역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거죠. 하자가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장 8년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갱신 거절 제한 요건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약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이걸 2개월로 늘려서 내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게 개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 혜택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내는 게 취득세죠. 예,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최초 분양분만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면적별로 차등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이번에 변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내년 말까지 이 취득세 감면이 되던 것을 3년 더 연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받는 거는 전혀 걱정 없이 투자를 하셔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첫 번째가 이제 재산세가 되겠죠. 예, 재산세는 면적별로, 주택의 면적별로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면적별로 봤을 때 준공공인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 60제곱미터는 75% 감면,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물론 단기 5년짜리는 그만큼 더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동안에는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 주택 임대사업자를 2채 이상을 등록을 했을 때만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하하는 것은 2019년,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는 한 채 이상 가지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호별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동일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이런 감면도 내년 말까지로 돼 있던 것을 3년 더 취득세처럼 연장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중에서 소득세가 있죠.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이제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파격적인 이런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준공공 같으면 75% 감면이고, 단기 임대는 이제 30% 감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14%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재천명을 했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필요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2천만 원에서 필요 경비를 어떤 증빙 없이 60%를 공제하던 것을 70%까지 공제폭을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400만 원을 해주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기존에는 이게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감면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한 채부터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참고로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필요 경비율을 갖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 60%였는데 이걸 50%로,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분은 70% 공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50%로. 자,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 기준을 보면은 낸 사람은 1년에 7만 원만 내면 됩니다. 소득세를. 그렇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사람은 84만 원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7만 원과 84만 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내는 게 또 이제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자, 이제 수도권의 합산 배제 기준이 수도권 같으면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5년 이상 임대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내년 4월부터는 8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은 뭡니까?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죠. 그렇지만 내가 내년 4월 1일 이전에 이미 등록하신 5년 단기 임대하신 분들은 5년만 유지를 하면은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제 8년 이상 임대를 해야만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존 주택 처분할 때 주택수에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로 미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자,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면요,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기존에 8년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0%고 10년이면 70%인데 이제는 8년 이상이면 무조건 70%로 통일이 됐다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단기 임대 10년 부여했을 때는 40% 공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세 중과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10% 2주택 10% 중과 3주택 20% 중과가 이렇게 되죠. 자, 이랬을 경우에 단기 임대로 내신 분들, 내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로 내신 분들은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4월부터는 그동안에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볼 수가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양도세 100% 감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금년 말까지인데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신규 취득을 해서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한 요건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이번에 등록을 한 사람한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가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 중에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감면받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의무 임대 기간 중에 80% 건강보험료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5년짜리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40%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소득 부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등록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연 한 154만 원 정도가 추가로 건강보험료 나게 되지만은 준공공주택임대차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연간 한 31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단기 임대를 내신 분은 연간 92만 원 정도. 그래서 큰 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인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이게 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는 3,400만 원, 2021년부터는 2,700만 원, 그 다음에는 2024년도에는 2,000만 원 소득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건강보험료 몇 분 때문에 부동산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주택임대차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취지를 보면요.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를 하는 그런 효과와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